안녕하세요, 낚시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찌맞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찌맞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도 가장 기본적인 찌맞춤을 중심으로 낚시를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다른 방법에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찌맞춤을 같이 하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찌맞춤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찌는 몇 g인지 잘 모릅니다. 부력이 몇 g이 먹는지 잘 모르고요. 우리가 찌를 예를 들어서 4g이라고 구입을 하면 4g이 정확히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크게는 3.6부터 한 4.45까지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정확한 찌 g수를 잘 모르니까 저도 오늘 이 찌 g수가 몇 g인지 잘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찌 맞추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찌를 꽂았고요. 채비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떨어져서 찌가 사라지죠. 찌 부력보다 무거운 봉돌을 맞춰서 찌를 가라앉히는 게 처음 순서입니다. 찌를 물 위에 띄워서 둥둥거리면 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일단 찌 맞추는 첫째 방법은 채비를 찌 부력보다 무겁게 달아서 찌 맞춤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노추가 3.6입니다. 일부러 제가 센 걸 달았습니다. 굉장히 센 걸 달아 놓은 상태라 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최소한 저렇게 빨리 떨어지진 않더라도 여기까지는 잠겨야 됩니다. 케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잠겨주도록 봉돌을 무겁게 해서 일단 채비를 가라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낚시터의 수심을 모르니까 지금 여기 채비 방향이고요. 저 위가 찌 방향이죠. 찌 방향이고 저 끝은 초리대니까 지금 꼬로록 가라앉았으니까 초리대 쪽으로 찌 스토퍼를 밀어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밀어 올릴까요? 여기 수심을 잘 모르니까 조금 더 많이 밀어 올리면 찌가 위로 떴네요. 아까 그렇게 빨리 가라앉던 찌가 수면 위로 저렇게 올라온다는 건 봉돌이 바닥에 닿았다는 거겠죠. 바닥에 닿고도 한 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찌를 내려서 한목이나 두목 사이까지 일단 맞추겠습니다. 수심 측정하는 겁니다. 채비 방향으로 찌 스토퍼를 이렇게 내려서 다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한목, 두목, 세목, 네목 반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 두목 더 내려보겠습니다. 두목 더 내리고 네, 한목 반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는 수심 체크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수심 체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찌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한목하고 조금 더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찌를 더 아래로 내려주는데, 아래로 내려줄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채비에 2분할 채비 같은 경우에 이 주 봉돌하고 이 아래 최정 봉돌 사이의 거리 이상을 내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무겁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찌 맞춤을 할 때 동시에 바닥에 닿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수심 찍은 게 최정 봉돌이 닿고
주봉돌이 바닥에 닿은 경우도 생기니까 최소한 여기 주봉돌에서 최종 봉돌 사이에 이 길이만큼 이상의 높이로 찌를 아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사이가 15cm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유를 줘서 한 20cm 정도 찌를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찌 스토퍼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수심을 찍었으니까 둘 다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에 찌금 위에 하나를 남겨둔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아래로 15cm 이상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여기 찌금 하나가 수심이 체크된 위치고요. 여기에서 이만큼 찌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던져 보시면 아까처럼 꼬르륵 하고 잠기겠죠. 네, 꼬르륵 하고 잠기죠. 제가 쓰는 건 나노추입니다. 나노피싱에서 나오는 나노추인데 지금 3.6g이 달려 있습니다. 이 3.6g을 지금 굉장히 빨리 떨어지니까 한 2.8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편의상 2.6, 7, 8, 9, 10, 30이죠. 31, 32, 33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부담 가시는 분들은 2.8부터 계산을 하면 2.8, 30, 32 그런 식으로 한 단위씩 뛰어넘어서 구매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노의 특대 오링이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대 오링인데 0.05g입니다. 0.05g이면 두 개면 0.1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 3.0의 나노추가 있으면 만약에 2.9를 사용할 경우가 생기면 특대 오링 두 개를 아래 박아서 2.9를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L 홀더에는 특대 3개까지 들어가니까 2.8 가지고 2.95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봉돌을 구매하실 때 좀 부담스러우시면 0.2씩 뛰어넘어서 그런 단위로 2.8, 3.0, 3.2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3.6을 넣고 2.8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떨어질지. 아까보다 훨씬 천천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잠기네요. 케미가 살짝 보입니다. 저거를 케미를 제외하고 한목에 맞춰야 됩니다. 한목이라는 것은 찌가 이렇게 물 안에서 서 있고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부분이 케미죠. 케미가 있고 케미 고무가 있고 이 빨간 한목이 있습니다. 여기 까만색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목이 있는 연두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과 연두색의 사이 이 까만 부분을 한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목이고요. 두목, 세목 그런 단위를 부릅니다. 한목을 딴다는 얘기는 한목을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빨간 부분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수면에 일치시키는 찌맞춤을 할 겁니다. 2.8도 무거우니까 2.6을 걸어보겠습니다. 2.6g 봉돌을 걸고 떨어지는 속도를 한번 볼게요.
오, 이럴 수가. 그냥 거의 맞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던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일단 찌맞춤을 할 때나 낚시할 때나 다 똑같습니다. 스윙은 풀 스윙을 해 주시고요. 채비가 떨어지면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찌가 쓰면 탁탁 2번 정도 쳐주시고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케미 쪽에 물방울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떠 있는 원줄을 가라앉히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거 바로 맞아버리면 얘기할 게 없는데. 아주 쉽죠? 2.6이 그냥 딱 맞아버리니까 이렇게 맞으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안 맞은 걸 가정하기 위해서 제가 2.5 봉돌을 넣겠습니다. 가볍죠? 2.6보다 0.1g이 가볍습니다. 풀스윙을 해서 놓고 탁탁 쳐주고 지금은 톱에 한 3분의 2 정도가 노출이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메인 봉돌과 특대 같은 오링으로 조정을 해서 C탑의 절반 정도가 노출이 되게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정밀 맞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특대 하나를 걸어서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그리고 특대나 배자 오링을 끼우실 때는 나노출을 빼시고 에롤도 아래쪽에 오링을 넣는 겁니다. 이 위에 넣으면 덜렁덜렁 하니까 나노출을 빼시고 그 아래쪽에 특대나 대자 오링을 넣고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특대 하나를 걸었는데 1목, 2목, 3목, 4목이 나와 있습니다. 적당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정밀 찌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찌맞춤은 항상 채비에 바늘을 떼고 딱 채비의 무게만 가지고 찌맞춤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바늘 달고 맞춤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고 정확한 맞춤이 바늘 떼고 하는 맞춤이니까 꼭 바늘은 제거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까 4목이 나왔으니까 중자 하나를 걸어 보겠습니다. 나노추에 에롤도를 열어서 요번에 위쪽에 특대나 대자 오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중차를 하나 넣었고요. 세목이 나왔습니다. 1목, 2목, 3목이죠. 그럼 여기에 중자 하나를 더 아까 초반에 보셨다시피 2.6 나노출을 넣으니까 한 목이 딱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맞아서 2.5g짜리를 넣고 맞추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목, 세목 살짝 보이네요. 여기에서 소자 하나를 더 걸면 한목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소자 하나를 더 걸어 보겠습니다. 한목이 됐죠. 예, 한목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회수했다가 다시 던져봅니다. 또 안 내려가. 예민한 찌들은 이렇게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몇 번 계속 던져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내려가다가 한목이 노출되고 그 다음 목선 살짝 비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다가 딸가닥 오링을 걸고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목까지 맞추시고 내려가다가 쓰는 모습을 보면 바로 회수를 합니다. 왜 더 오래 보지 않냐면 모든 물에는 대류가 있습니다. 낮에는 요새 계절 같은 경우에 뜨는 대류가 있고요. 물이 찬 겨울에는 좀 가라앉는 대류가 생깁니다. 그게 낮에 틀리고 밤에 틀리고 하니까 기준을 잡으실 때는 찌가 쭉 입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천천히 딱 멈춘 지점을 바로 맞춤 목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더 기다리시면 그 상태에서 찌가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원줄이 대류에 밀려서 찌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래 찌를 지켜보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찌 맞춤은 끝났습니다. 이제 낚시를 할 때는 이 찌 맞춤이 끝난 상태에서 어분이나 대박 어분 같은 그 동물성 미끼를 사용하실 때는 중자 하나를 핀돌에 겁니다. 아래 엘 홀더에는 무조건 찌 한목 맞춤 오링까지 아래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 딸가닥 오링부터는 이 위에 핀도레를 열고 넣으시는 겁니다. 이 오링을 아래에다 넣으면 나중에 더 넣거나 빼거나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맞춤 오링까지는 에롤더 쪽에 그리고 딸가닥 오링부터는 위에 핀도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자를 넣었고요. 그리고 그 구르텐 낚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컨셉이 유리하니까 소자로 딸가닥 시켜서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중자를 하나 박았으니까 찌 떨어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 맞춤이었는데 떨어져서 케미꼬지까지 딸까닥 맞춤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딸까닥 맞춤이 됐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달고 아까 찌고무 2개 중에 하나는 여기 위에 수심을 맞춰 놓은 찌고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나머지 하나를 쭉 올려주시고 아래 것도 쭉 올려주시고 대신에 절대 찌 멈춘 고무랑 찌고무는 딱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찌고무랑 찌 멈춘 고무랑 딱 붙어 있으면 찌가 이 힘으로 삐딱하게 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삐딱하게 쓰고요. 한 2-3mm 정도는 이렇게 유격을 두셔서 안에서 찌고무가 놀게 이렇게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던져 볼게요. 맨목이 나오는지. 세목이 나왔네요. 세목에서 낚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딸까닥 시킨 상태에서 두목 낚시를 하시다가 컨셉 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던져보면 이렇게 두목이 나온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찌 맞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